안녕하세요. 수익마시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해가 소의 해라고 하잖아요. 참을성도 많고 또 우직한 소처럼 그만큼 최선을 다한다면 이번에 좋은 수익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2시간 생방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한 주간의 이슈,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2부에서는 알찬 강의 시간과 더불어서 상담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세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상담도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최고의 전문가님 2분 함께 하십니다. 저희 오늘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또 닥터강 전문가님 함께 하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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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저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2020년도 그리고 수익만세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저 또한 2021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첫 방송 이렇게 하게 됐는데 2021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는 보다 더 많은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많이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닥터강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우신가 봐요. 아까 많이 추운 코를 것 같아요. 힘껏 이렇게 삼키시길래 깜짝 놀랐는데. 아, 그런가요? 네. 날씨가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뭐 주말간에도 눈이 정말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추웠었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을 못 본 것 같은데 올해는 한방눈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추운 것 같고 일단은 해가 지나갔어요. 당장 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1년 정도 동안의 대세 상승장을 연출을 해줬었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긍정적인 기억들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이제 또 2021년을 맞이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 바라보게 되면서 각종 증권사들에서 이제 뭐 코스피 전망치라던가 아니면 각종 컨센서스들이 이제 뭐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당장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증권사들 쪽에서 3,000 이하를 최고점으로 찍고 있는 증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3,00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간다라고 얘기를 나와주고 있으니까 연초까지 랠리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당장 최근 들어가지고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되었었던 게 2017년도 시장이었죠. 그때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초반까지 굉장히 강한 시장 연출이 되었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남은 상반기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 우세하니까 많은 수익들 바라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좀 상승장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서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상승장 속에서 시장의 평균치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는 좀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큰 수익들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오늘 그런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요. 주말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서 종목들도 확인을 하시고 내년도 어떤 섹터가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합의있게 확인을 하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익마시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2021년 새해가 밝은 만큼 이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올해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단연코 이야기해드릴 게 코스피 지수가 2,870선에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800선을 지난 24일에 한번 돌파를 해놓고
그 이후에 4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뭐 강한 랠리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코스피 지수는 지난 3월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죠. 급락을 해놓고 급반등에 올해 약 한 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 여러분들 뭐 강한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코스피가 앞쪽에 뭐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보신다라면은 1.8%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강한 랠리를 좀 보이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이 포스코 같은 이 대형주의 위주로서 외국인과 기관계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강한 흐름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에 대한 이 기대감과 그리고 2020년대 굉장히 악화됐었던 이런 경제가 2021년도에는 보다 나은 생활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흐름이 코스피 3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되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코스피가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왔었던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월요일, 화요일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했었다가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 한 8만 1,300원대를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코스닥을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계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전의 말로 따르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상승하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는 하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로서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도 이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동학개미 이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개인들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말에 현혹이 돼서 매수하는 것보다 보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개인들의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고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늘고 있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21년 주가에 대한 영향력도 또 한 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영향이고요. 특징주로부터 관심 종목 제가 쭉쭉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코스피 3000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장 오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좋은 게 맞긴 맞겠지만 결국 내 종목이 얼마나 오르겠냐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1년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바라보고 계신지 이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 호황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이 된다면 이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도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5G 섹터도 여러분들이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흐름은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좀 봤었던 종목이 이 NEW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 본다면은 이 3거래일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영화에 대한 배급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이런 흐름으로서 굉장히 악화됐었던 경영이 지금은 이 OTT, 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이 드라마, 이 관련되어 있는 드라마가 500억 원, 아무래도 이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되겠다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이 NEW라는 종목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0년도 악화됐었던 이런 경영에 대해서 힘들었었던
있었던 종목이 다시 한번 개선되는 종목을 본다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투자로서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시청 부탁드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5G 다양한 섹터 움직임뿐만 아니라 OTT 관련 종목들도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닥터관 전문가님께 한 주간의 이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12월, 11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이제 이 대형주 쪽에 대한 그런 강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증시가 좀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쪽 위주의 상승세는 다들 뭐 투자자 분들께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나와주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미래차에 대해서 먹거리로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차량 부품, 그러면서 이제 차량 반도체 관련된 걸 2018년도 이후부터 아예 이제 정해놓고 미래 먹거리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17년도, 16년도 당시 이제 하만이라는 전 세계 자동차 스피커 부품 관련된 내용에서 점유율 1등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인수를 해서 부품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SK라던가 LG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세계적인 점유율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겠죠.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바로 이 LG전자 쪽에서 바로 이제 2차 전지, 그러면서 전기차 부품 쪽으로 마그마,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마 쪽과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 지금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쪽이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다 보니까 미래차 쪽, 전기차 쪽 기대감이 좀 나와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몇 조 원이 되던 급등을 하고 상한가를 가고 계속적인 그런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LG전자라는 기업이 이제 최근 들어가지 한 9만 원 정도부터 한 13만 원 이상까지 단기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한 40~5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우선주까지도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던가 아니면은 2차 전지 생산을 하는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이 현재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3기라는 기업이 LG전자 쪽으로 전기차용 모터 하우징을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죠. 모터 하우징이라고 하시면은 모터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효율 때문에 이런 좀 전자파를 차체를 제어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전자파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기 기업이 이쪽에다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LG화학 쪽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같이 산화 알미늄, 이 기업이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좀 납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부각을 받아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LG전자 쪽으로 전기차 아니면은 2차 전지 쪽에 생산을 하는 그런 이 제품들을 이 LG전자 쪽으로 납품을 하는 벤더 업체들이 이번 주 중으로 굉장히 급등을 보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좀 조명을 받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이쪽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노려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 마그마와의 이슈로 이 LG 관련 종목들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시작이고 상용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면 더 크게 상승할 것도 같은데, 저는 전기차 하면은 사실 현대차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큰 상승을 보면은 LG전자 종목 쪽으로 아예 다 가는 게 맞는지 이 부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LG전자 쪽으로만 보시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국내 대기업이 전부 다 지금 전기차 쪽, 미래차 쪽으로 거의 미래 먹거리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LG전자 쪽으로만 집중을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SK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으로 2차 전지 그런 기대감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그러면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작년에 2020년도 때 이제 이 2차 전지 부분이 분할이 되어가지고 기업이 상장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국내 대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기대감이 나와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내지 스몰캡 종목들은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크게 보시면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까지 같이 공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을 본다면 전반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우리 단타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특징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렸었던 종목이 NEW, 그러니까 뉴라는 종목을 이야기해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OTT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지난주 좀 강했었던 이런 종목이 바로 이 A스토리라는 종목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리고 방송국 그리고 해외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잘 봤었던 드라마인 시그널이라든 킹덤이라든 이런 것을 드라마를 좀 제작을 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이런 A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스위트 홈이라는 넷플릭스 쪽에 이제 공급이 들어가 있었던 요 드라마가 굉장히 곽광을 받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킹덤이라는 이 드라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번 이슈거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년도의 연말이고 그리고 연초에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뭔가를 꾸려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아니면 지금 굉장히 재밌는 이런 드라마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집 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을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는 가운데 이런 점이 부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이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지현이라는 이 배우가 주인공으로서 부각이 되면서 또 한 번 아무래도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데 해외에 이것이 어느 정도 선판매가 되면서 2021년도에는 이런 매출들을 기록하게 된다면 또 한 번 이 A스토리라는 이 회사가 이런 기대감으로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본다면은 아무래도 3거래일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일만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 35% 이상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번 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번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굉장히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 때문에 투자 경고를 어느 정도 지정이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매매를 하고 싶어도 어느 정도 주가의 영향력이 조금 내려오고 나서 한번 구간을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계 쪽에서 이 거래일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주가에 대한 영향성은 아직 상방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아무래도 이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눌려줄 수 있는 상황에 한번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나 이 기관계가 또 한 번 이 매수 포지션을 잡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 판단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일 아무래도 집안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관련 종목이 굉장히 크게 잘 올라가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관심주로서도 집안 안에서 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로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거래일 35% 이상 급등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집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고 해도 좀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잠시 후에 또 알려주실 저희 관심주 시간에
이런 종목들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본다면은 연말이고 연초에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돋이 명소도 여러분들 다 폐쇄를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가는 것보다는 집안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 종목군들도 아무래도 연말, 연시 이런 혜택을 좀 봐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그리고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이런 거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집 안에서 우리가 뭐 잘만 활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로 찾아봤으니까 관심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관심주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완 전문가님께 특징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미래차 관련된 내용에 있어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뭐 LG화학이라고 하던가 삼성 쪽, SK 쪽이 전부 다 이제 이 전 세계 2차 전지 공급에 있어가지고 탑5에 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성장을 해가지고 좀 공고하게 1등, 2등을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좀 경쟁사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중국 쪽의 CATL 쪽인데 CATL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0년도에 역성장을 그러니까 이제 공급에 있어가지고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위가 중국 쪽이고 2위가 우리나라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지금 1%가 차이가 안 나는 점유율 거의 한 23% 정도로 거의 나눠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주 중으로 좀 상한가를 2번이나 쳤었던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이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좀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그런 기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9월 달 당시 때 상한가 2방을 치면서 1차 상승세를 보여주고요. 그 이후에 거의 한 2달, 3달 정도 동안의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12월 달 말에 LG전자 쪽이 지금 이제 이 자동차, 전기차 쪽 부품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단번에 이제 상한가 2번 치면서 대략적으로 한 70% 정도 급등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과 함께 이제 유럽 쪽, 폴란드 쪽에 2차 전지 공장을 함께 진출을 한 벤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화학 쪽이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 있어서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배터리 효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효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성델타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LG화학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파운더리, 글로벌 파운더리 시장으로 현재 나아가고 있는데 이 비메모리 위탁 생산으로 볼 수가 있는 이 파운더리 시장이 전 세계적인 이런 시장 규모가 약 9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올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2차 전지 쪽이 시장 규모가 거의 한 6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죠. 이 60조 원 정도에 있어서 LG화학이 지금 탑2 안에 드는 거의 지금 1, 2%만 점유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1위를 차지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거의 2023년, 2024년 정도까지 2차 전지의 이런 생산량들이 2배 이상, 3배 이상 늘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쪽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2020년도 생산을 했었던 그런 전기차를 당장 이제 2025년까지 50배 이상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들을 공급망을 훨씬 더 확충을 해야 될 것이다. 너무 지금 배터리 생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미국 본토에서도 테슬라에서 직접적으로 2차 전지를 생산을 하는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현재 지금 공급이 수요를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시장 규모가 거의 지금 반도체와 맞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G
LG화학 같은 경우도 특히나 2020년도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서 이런 미래차,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주가 아니라 테슬라가 그냥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동반을 하면서 정말 폭증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한 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델타 테크. 네, 이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상한가를 2번이나 기록한 종목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단기적인 테마적 종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그렇다면 지금 시작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매수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11월 달부터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꼭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1차적인 상승세 나와주고 한 2달 정도 가량 시장이 시간적인 이 기간적인 조정이 나와줬을 때 제가 매수 편입을 이 구간에서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다음 거래일에 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을 당시 때 이 종목 분명히 이제 전고점 구간 돌파를 하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50% 이상 수익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쌍바닥 구간이 좀 형성이 되면서 전고점 돌파라고 상한가까지 거의 70% 정도 가량의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때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었던 목표가가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70% 올라갔으니까 목표가 구간 이상까지 좀 돌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 구간에서 급등하기 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편입을 하는 거는 스윙 관점으로는 절대 편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이 이후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공략을 해드렸었던, 그러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시는 구간이지, 이런 종목은 뭐 단타 진입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 뭐 50% 먹겠다, 100% 먹겠다 진입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제2의 신성델타테크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종목들 잡아 보셔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OTT 관련주 또 2차 전지 관련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2021년 첫 방송인 만큼 더 좋은 종목들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도 집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좀 찾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 종목군들도 앞전에 보신다면 크게 한번 놀랐었던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유심히 한번 지켜봤었던 이런 섹터를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웹툰에 대한 모습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 중에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이 회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웹툰 컨텐츠를 자체 제작하고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유통을 하고 유통을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 그리고 웹툰 이것을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 만화 같은 거를 제작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일본 쪽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진출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만화 강국인 일본의 무협 작품인 이 옆나라는 이런 작품을 어느 정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블루가 제작한 이 전통 무협 만화가 일본 시장에 아무래도 서비스가 되는 것은 이번 최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기대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바일 게임 에오스 레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이 아무래도 대만 시장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면서 지역 1평균 동시 접촉자 수가 어느 정도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 일본, 이 북미에도 어느 정도 진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1년 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더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봐드릴 건데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2거래일 연속 아무래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라는 거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아무래도 이 수요일에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수급을 좀 동반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어느 정도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좀 잡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성은 이제 10,000원대의 저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충분하게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릴 거고 손절가는 1,400원 제시해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럴 때 진짜 뭐 기대감이 뭐 실적이 정말 달성이 됐다 이런 기사가 만약에 나오면 정말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나요? 어떤가요? 그래도 실적이 최대 목표 실성이 달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더 작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주가, 그러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 실적이 달성이 됐다보다는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더 우선적으로 점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대 실적이 달성되기 전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영향력을 본다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구간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에 대한 영향력이 우리 시장보다는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액이 좀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스터 블루가 보유한 이 에오스라는 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매출액이 2021년도에 더 잡힌다면은 아무래도 2020년도보다는 최대 실적이 달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게 고점에 형성이 돼 있으면 이미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종목 다음 주에 잘 보셨다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잘 매매 전략으로 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스터 블루였습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선취매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목표가는 12,500원이고요. 손절가는 1,4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닥터완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수가 있을 내용이에요. 당장 이제 2019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쪽에서 수소차 쪽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수소차 관련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친정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증시 속에서 계속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예산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됐어요. 여기 예산에서 적지 않은 규모로 약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달하는 규모로 그린 뉴딜 예산이 현재 같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 그린 뉴딜 예산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 바로 이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 쪽이 하반기 쪽에 좀 중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미래차 관련된 부분들까지 함께 지금 엮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25년 이후로 좀 경유차 관련된 노후차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운행 금지가 지금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된 기대감, 미래차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 현대차 쪽
수소차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좀 중요할 수가 있는 밸브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주가 흐름이 좀 인상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구간이 하락 이후에 1차적인 상승에서 2차적인 상승까지 좀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 구간이 거의 1,500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고점 부분, 친 부분이 5,700원 정도 자리입니다. 300% 정도가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어떤 상황이냐? 거의 3달 정도에서 4달 정도 동안에 쭉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장기평선에서 지금 하방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까지 차트로 나와줬었던 부분이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3차 파동 구간까지가 나와준다라고 했죠. 3차 파동이 이 전고점 구간에서 쌍봉으로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 더 모았다가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더 큰 파동으로 연결이 될 것이냐는 이 장기평선 지지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유사한 차트로서 움직여줬었던 종목이 예전에 이글벳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당장 이때 보이시는 것처럼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 구간까지 나와주고 거의 한 3달, 4달 정도 기간 조정이 나와줬다가 장기평선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구간이 나와주고 바로 이제 이슈 동반을 하면서 점상 그러면서 상한가 2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120% 정도 가량이 보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뚫어버리면서 나와줬었죠.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쪽에서 온라인 교육 쪽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움직여줬었던 종목이 메가MD 이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메가MD라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하방 진행이 되다가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까지 나와줬다가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조정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 구간이 쭉 이어지다가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상승 나와주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는 그러면서 저점이 3,000원이었는데 거의 100% 이상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 굉장히 지금 유사한 차트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공략 한번 해보셔라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가 3,340원 정도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은 지금 현재 매수가 시초가 이하 접근하시면서 손절가는 현재 저점 구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표가는 일단은 1차적으로 4,500원짜리 잡아드릴 텐데 이 구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차트 특성상 전고점 구간 돌파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코롱 머티리얼이 가지고 있는 좀 독점적인 그런 기술력, 수소차, 전기차 쪽으로 부각이 받았을 때는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시세까지 나와줄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4,500원, 2차적으로는 전고점 뚫는 6,000원 구간까지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으로는 뭐 두산퓨어셀이나 S퓨어셀 이런 종목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산퓨어셀 이 종목이 조금 더 큰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런지 예전에 제가 찍어드렸었던 종목을 지금 다 말씀을 맞아요. 하고 계세요. 사실 뭐 두산퓨얼셀이라던가 뭐 두산솔루스 그룹 같은 경우도 두산이라는 기업의 미래 먹거리로서 수소차 쪽 그러면서 이제 뭐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로 나와주면서 신규 상장 이후에 제가 작년 정도에 공략을 한번 드렸었던 기업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상장 이후에 기간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장기평선 언저리에서 탑승을 하는 이 구간들 나와줬었죠. 제가 이제 1월달 구간에서 2020년도 1월달 구간에서 이 저점 구간 잡히는 내용들 여기서 이제 한번 공략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금 만원 구간부터 6만 원까지 지금 상승을 했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 수소차량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까지 같이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충분히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좀 성장주적인 성격보다는 급등 테마주로서 단발적인 시세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좀 성격이 다른 종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두산 피어스에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코오롱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하방 리스크를 조금 덜고 매매를 진행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머티리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급상승 예상되는 종목 현재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500원, 손절가는 3,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우리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이번에도 또 한번 제가 이 웹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 관련 종목이고 바로 DNC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작가의 경쟁력과 그리고 자체 편집부를 통해서 웹소설 그리고 웹툰을 제작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이를 출판 그리고 유통하는 사업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래도 일본 쪽에 대한 매출 그리고 아까 앞서서 미스터 블루 또한 그랬지만 이 종목 또한 이 일본에 대한 아무래도 웹툰의 매출이 좀 증가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번 연도에 북미 시장에 대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주가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DNC 미디어다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에 대한 영향력을 본다면은 앞쪽에 여러분들 46,550원 고점을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아무래도 32,500원 구간 저점 형성을 하고 지난주 지난 수요일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계가 어느 정도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화요일과 그리고 수요일에 외국인의 이거래일 연속 기관계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점 대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32,500원에 대한 저점 흐름 맞고 또 한 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41,000원 제시해 드릴 거고 손절가는 34,5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DNC 미디어입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41,000원, 손절가는 34,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심주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종목은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좀 유명할 수가 있는 종목이 명신산업이라는 종목이죠. 명신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자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폭락장 지금 연출이 되었었던 3월달 이후부터 주가 횡보가 진행이 되다가 11월달 말부터 명신산업이 테슬라 쪽으로 납품 지금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그 명신산업이 신규 상장된다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상한가까지 간 이후에 지금 주가가 명신산업 상장 이후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자리가 거의 한 달 정도 동안에 이탈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현재 자리에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 강하게 지금 걸려 있죠. 이 구간 지금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가지고 고가 구간 때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1월 달 중순에 말씀드렸었던 신성델타테크 차트하고 굉장히 흡사하죠. 1차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단기평선 지지를 받는 듯 하다가 21선 이탈을 하면서 과매도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그 이후에 이제 바닥 구간을 잡아주고 급등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오토텍 같은 경우 지금 명신산업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명신산업이 최근에 테슬라 기대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MS 오토텍 현재 지금 상장되어 있는 그런 구간 보시면 시총 3천억 정도 구간인데 명신산업만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이제 좀 1조 이상까지 지금 1조 6천억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현재 좀 변동성을 본다라고 해도 MS 오토텍이 하방 리스크도 좀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변동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현대차 쪽, 기아차 쪽 이제 뭐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매출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으나 이번에 테슬라 기대감 그러면서 중국의 전기차 쪽으로 차체 이런 납품 기대감까지 나와주면서 MS 오토텍이 현재 미래차 쪽에 있어서 좀 벤더 업체로서 유망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880원짜리입니다. 시초가 이하 접근하시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래쪽으로 이 저점 구간대로 손절가 이 구간만 이탈 안 하면 돌려가지고 전고점 구간 돌파를 하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8,000원 꼭 유의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전고점 구간 12,000원 놓고요. 이 12,000원을 상한가 내지 좀 준상한가로 강하게 돌파를 한다. 그럼 15,000원 구간까지 좀 목표가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MS 오토텍이었습니다. 매매 전략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주 전략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승부사 전문가님, 다음 주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 지난 수요일에도 대형주 위주로서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다가오는 2021년 4일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죠. 그리고 10시부터 여러분들 개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저는 대형주 위주로서 강한 흐름이 좀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서 강한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 오늘 웹툰의 관련 종목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요일 날 오후 밤이죠. 밤 9시에 제가 여기에 대한 뭐 내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관련 종목이 이 종목 두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이 더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더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온라인 강의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무료 방송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쪽이라던가 LG전자, LG화학 쪽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 벤더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 쪽에서 상한가 내지 좀 단기적인 급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미래차 모멘텀 유효하다. 다음 주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이면 또 2021년 새롭게 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다음 주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저희가 좀 전략과 또 종목들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 궁금해집니다.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최근 들어가지고 11월 달이라던가 12월 달 제가 평일 방송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상한가 종목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닥터강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 2020년도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거의 다 자동차 부품주였습니다. KC 상한가 갔었죠. 신성델타테크 상한가 갔죠. 나인테크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25% 갔어요. 그중에서도 테슬라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던 종목이 KC라는 종목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차적인 상승세 나와주고 N자형 파동으로 나와주는 방금 이제 제가 관심주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 20일 이평선 구간대 내려오는 과매도 구간 강하게 잡혔었던 이 구간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KC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도 안 걸려가지고 상한가 두 방 가주면서 120% 정도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이 종목 또 공략을 드렸어요. 10월 달 이후에 11월 달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음봉 5개 내려오는 이 자리 지금 과매도 잡히는 구간이다. 쌍봉 구간으로 전고점 뚫어버리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이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또 공략을 드려서 KC 상한가 갔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단기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70% 정도 이상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부품주 쪽, 미래차 쪽, 전기차 쪽으로 특히나 KC 한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200% 이상 수익을 달성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전기차 모멘텀, 테슬라 모멘텀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드렸었던 관심주도 뭐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특히나 상한가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이 유통 물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잡으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좀 없겠고, 오늘 제가 TV 방송을 마치고 3시 이후에 KC처럼 상한가 한 방 갈 수 있는 종목들, 신성델타테크처럼 상한가 2방 정도 갈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3시 이후에 진행되는 온라인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전략들 확인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시 오날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만세 4글자를 검색을 해주세요.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창에서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해 주시고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요즘 미래차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2021년도 첫 방송인 만큼 큰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전략 챙겨주신다고 하십니다. 3시 오늘 무료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노란톡 채팅방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시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